구질구질한 행태를 하는 것에 질척거리지 말고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 그간 여의도에선 볼 수 없었던 파격. 그게 기술 탈취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 이술자- 그러지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가 아니면 뭡니까? 끝내 대기업을 사과하게 만든 사자후. 하지만 지금은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하십시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정의당의 얼굴과도 같았죠. 무당이 만만해요. 거기다가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원내대표 연설에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 의원 찾아가 항의할 만큼 정의당의 진심이었는데 당은 왜 그를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금태섭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셔서 양향자 대표님께서 이 한자리에 모두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역시 한국의 희망 아닌가 싶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에 나서고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들과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죠. 잠깐, 정의당 당원인데 새 당을 만든다? 이중당적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모두 당을 떠나 신당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 모습에서 정의당 당적 유지하면서 신당 만들겠다는 류호정 의원, 분명 자연스럽지 못한데요. 왜 안 나가고 있는 걸까요? 4분의 1이나 되는 당원분들이 이렇게 좀 응원하고 있다? 그 다른 당원분들을 더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운동권 신당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런 이유로 한 건데 이미 다른 당 만들기로 한 거면 정의당은 떠나는 게 모양새가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배지 계속 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 당이 제명하고 출당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의원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선 당 배신하고 나가려는 사람 좋은 일 시켜주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탈당하고 의원직 잃은 허은하 전 의원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질척거리지 말고 좀 말을 아끼면서 이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류호정 의원하고 정의당이 모쪼록 서로에게 상처를 좀 덜 주면서 안전하게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드라인은 국회의원 임기 120일이 남는 1월 30일입니다. 만일 류호정 의원이 그 전에 탈당한다면 정의당은 후순위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 후가 된다면 정의당 의석 한 석을 잃게 됩니다. 설레는 만남보다 이별이 더 어렵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만남을 위해선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상대를 위한 마지막 예의 아닐까요? 집권 여당의 그 비대위에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고요. 국민의힘 입당이 빛나는 일이라 여긴 이상민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지낸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죠. 중도에 뛰쳐나가서 지금 갑출한 격 아닙니까? 좀 형편없는 사람들을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해서 지금 막 정체를 다 틀어놓은 형국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들어온 이상민 의원.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붉은색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것들이. 근데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넥타이 색조차 금기로 여겨지는 곳이 정치권이죠. 당적을 옮기고서야 붉은색 멜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금기들 쉽게 깰 수 있을까요? 왜 대통령 영부인이 그 리투아니아 외국 순방하는데 동반으로 갔으면서 피기한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명품 샵을 가든지 어디 샵을 가든지 그런 기사거리를 제공하냐고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권은 의혹이 남아 있어요.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을 해가지고 딱 터는 게 낫죠. 민주당이 있을 땐 특검법에 이름 올렸고 무소속일 땐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총선 후에 하자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된 첫날 어떤 입장일까요? 당론이 딱 국민의힘에 정해져 있고 새내기가 그걸 제 생각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경우도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에 정착을 할 때까지는. 아울러 이 의원 민주당에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법안들 많이 발의해 왔는데요. 사회 곳곳에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 발의한 평등법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동성 혼인을 차별하지 않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문자 테러도 당했는데요. 이들 법안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혼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던 이 의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들 법안에 목소리 내고 힘 실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통과를 억지로 시키는 건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요. 물론 이상민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 모든 분야에서 같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TV 뉴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함께하기로 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동료 시민의 삶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총선 승리일 겁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결단을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충청의 지지자분들께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반이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중천권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 남아 국민의힘으로선 선거 바로미터 충청권 의석을 확보해야 원내 일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이 의원은 최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 18대 총선 공천을 못 받자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으로 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민주당으로 가자 이회창 총재 인간으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탈당과 입당, 결국 중요한 건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판단 아닐까요?